보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란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숫자 쓰는 것만 중요시 했거든요. 몇 분, 몇 분, 몇 분. 이거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90분, 90분, 30분, 90분, 30분, 60분,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숫자만 썼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체크가 해야 정상인데 이런 거 보면 다 체크가 하나도 없다. 아, 거기 체크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안 했잖아. 체크가 하나도 없는 게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이 밑에 보면은 이 사인이 내가 사인할 때 그대로 스캔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세로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거예요. 세로. 내가 옆으로 썼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뭐냐? 첫 번째 칸에는 첫 번째 한 거는 내가 서명하고 두 번째 거는 저기 보호자님이나 어르신이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 서명 못 받으니까 생략하기를 누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다른 센터에서 하시거나 이제 뭐 잘 하신지 조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머님 이름 대신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 초창기에는 그냥 그렇게라도 썼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가 대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을 도용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인을 도용한 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크게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어머님이 막 깜짝 놀라서 막 흥분하셔서 얘기하신 건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아프셔서 아버님이 수급자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보호자로 계신데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다 써버린 거야. 아버지 이름도. 근데 이게 와서 보니까 아버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쓸 수가 없고 나는 쓴 적이 없는데 누가 썼다 이거야.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안 되겠다. 차라리 그럴 때는 못 쓰시면 보호자님한테 써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생략하기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맨날 썼어요. 근데 내가 그날 이제 그만두고 다른 선생님이 왔다. 또는 내가 교대 근무가 다른 분이 와서 며칠 교체로 해주셨다. 그러면 티가 팍 나는 거예요. 여기 그냥 계속 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없어. 또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선생님이 그동안 자기가 대신 썼구나. 이게 이제 한 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이름, 지금은 이제 뭐 사인 이런 거보다는 다 자기 이름을 쓰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기 필체가 자기의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본 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만 쓰고 두 번째는 보호자나 어르신한테 써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생략하기를 쓰는 게 서로 뒤에 탈이 없다. 차라리 생략이 낫겠네. 네, 생략하기가 나을 난 계속 생략. 그래서 하시고 요게 어머님 댁으로 간다는 거, 보호자님이 보신다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서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딴 얘기를 먼저 했네. 지금 이제 국민연금 내시는 분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1년에 한 번씩 금액이 변동이 되는데 7월 거부터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급여 오늘 받으신 거에는 이제 그거는 상관없고 다음 달에부터 받으실 급여에는 내 국민연금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금액이 좀 변동될 수 있어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이거 말씀 이제 드릴게요. 제공기록이랑 상태기록 쓰는 거. 정말 쓸거 없어. 태그 전송할 때 제가 좀 크게 뽑아왔어요. 아까 그 체크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없는데 체크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 하면 태그 찍으면 이 화면 나오죠. 네. 뭐 자세히 뭔지는 안 보여도 이거 빨간 거 나오잖아. 첫 번째 거요. 네. 요 화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누르는 거 있죠. 네. 이걸 누르는 게 여기 체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주면 여기 체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가 이거예요. 맨 처음에 신체 활동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위생 체크, 그다음에 몸 씻기 체크, 식사 도움 체크, 체위 변경 체크, 이동 도움 체크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한 번 누르면 빨갛게 되고요. 또 한 번 누르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하얗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나왔겠지. 이걸 안 만지고 내가 여기서 숫자만 쓰는 사람은 이게 그냥 하얗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오늘 끝났지? 내일부터는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빨간색으로 변할 겁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다 잘하고 계시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보통 개인위생은 다 하실 거예요 매일. 개인위생이 뭐냐? 옷 갈아입히기, 세수하기, 뭐 양치하기, 그다음에 몸 단장해주기, 뭐 머리 빗기기. 좀 기본적인 처음에 얼굴 마주보면 하는 매일 하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몸 씻기예요. 근데 이 몸 씻기는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몸 씻기는 거의 이제 목욕 수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 더운 여름철에 내가 샤워해드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날만 몸 씻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머리 감기고 발까지 닦이는 것도 몸 씻기 안 되나요? 머리 감기가 몸 씻기 도움에는 머리 감기까지는 그냥 저기로 보는 건데 몸 씻기에는 욕실 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 준비, 입욕실 이동 보조, 몸 씻기, 옷 갈아입히기, 사무용품 정리하기. 그러니까 샤워. 그리고 머리 감기기는 따로 있는데 체크는 없는데 머리 감기기는 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때문에 달라지니까 몸 씻기가. 수건으로 닦아드리니까? 아니 머리 감기고 발까지 다 닦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원래 욕실을 못 가시잖아. 못 가죠. 그럼 몸 씻기 봐야죠. 아닐까? 저는 몸 씻기로 체크를 어. 했는데 욕실로 가시지 못해서 거기서 욕실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잖아. 네네네. 그럼 몸 씻기죠. 몸 씻는 방법이 여기서 하는 게 홈이지. 그럼 몸 씻기로 봐야죠. 몸 씻기. 그래서 왜냐면 그냥 몸 씻기랑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다 누르실 수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혹은 내가 태그 밑에다가 쓸 때 오늘 몸 씻기 해드렸다, 샤워해드렸습니다 했는데 여기 체크가 빠졌을 수도 있잖아. 이게 웬만하면 맞추자는 거야, 맞추자. 내가 만약에 뭐 오늘 샤워해드렸습니다 하면 이거 원래 안 쓰던 사람이라도 이거 눌러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식사 도움은 내가 가서 식사 때 가면은 식사 도움 눌러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렇지. 거의 뭐 식사 때만 가시는 분이 많으니까 식사 도움은 거의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동 도움에 보면 체위 변경하고 이동 도움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되는 분은 내가 이동 도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동 도움 하시는 분은 내가 체위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체크되면 이상하겠죠. 상식적으로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만 선택을 네네네. 그래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체위 변경이나 이동 도움은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출근해서 했다 보면 여기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개인위생, 식사 도움, 이동 도움이 많이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 이동 도움이 제가 이제 병원에 가실 때 저희가 같이 따라가고 같이 휠체어해서 가면 내가 그 이동 도움에도 내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밑에 병원 동행 쓰셔야 돼요. 병원 동행이 있으면 이해가 가능하죠. 병원 가실 때는 이동도움, 휠체어 이동도움을 드렸고 가정에 오셨을 때는 체위 변경을 해드렸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면 밑에 그 특이사항란에 내가 그 내용을 쓴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려운 건 쓰라는 아닌데 세부적으로 쓰라는 얘기. 상식적인 선에서 쓰고 위아래 좀 맞추라 이거. 이번에 평가 때 가서 이거 보고 갔어요. 이거 보고 갔어요. 이건 평가. 지금까지는 쭉 그냥 쓰던 대로 쓰라는 대로만 했잖아. 이거 보고 갔어. 그러니까 보통 하는 거 두세 가지를 계속 쓰되 만약에 그게 좀 틀려지는 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밑에 뭔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매일 병원을 가고 물리치료 매일 받으러 그리고 한 40분 동안을 걷기 운동을 하시면 그건 이동 도움이 되나? 그럼 다 써야 되는 매일 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은 매일 가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상태 쓰잖아요. 매일 병원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쓰지만 쓰시면 되죠. 매일 쓸 때는 신경 안 쓰고 써도 그러면 만약에 그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그 같은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같은 우리가 패턴이니까.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죠. 계속 그 하니까 그거지.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할 가서 수 있죠.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땀 나니까 요새는 물수건으로 몸 전체 다 몸 씻기. 닦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 다 체크할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보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식사하시고. 엄청 바빴겠다. 나 되게 바빠요. 엄청 바빴겠다. 여름 되니 엄청 바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운동도 당신이 걸음 연수하신다고 그건 1시간은 걸으셔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병원에서 1시간, 그렇죠. 걷는 것도 1시간, 그렇죠. 또 와서 식사 케어 뭐몸 닦아드려야지. 그러면 3시간이? 금방 가요. 오늘도 30분 더 하고 왔어. 퇴근은 미리 했지만. 그리고 핸드폰을 놓고 안 가. 그래서 다시 올라갔대요, 나 그 집을. 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신체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질문? 없으시죠? 두 번째 페이지를 가요. 이제 여기 숫자 쓰고 이제 다음 눌러볼게요. 다음을 누르면 뭐가 나와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나오죠. 다음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 나오면 여기 이제 인지활동 지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정서 지원이 중간에 나와요. 아시죠? 이거 우리 이제 못 하시는 분은 없잖아. 그치? 여기다, 이거는 이제 5등급 하시는 분만이 위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만 씁니다. 보통은. 그러면 정서에 의사소통 도움을 쓰시죠. 이거는 최대 60분까지예요. 최대 60분이라 거의 지금 계획이 20분, 30분이지 40분도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가사 일상지원 이거 옛날 120분까지 써도 된다 그랬죠? 지금 90분까지 써요. 자꾸 권고사항이 이쪽은 낮추고 신체에 많이 써주라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이제 하시는데 첫 번째 거는 거의 다 누르실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식사도움, 청소, 주변 정리정돈, 세탁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그냥 이거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누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활동 지원, 외출이동해. 이거 병원 갈 때, 산책 갈 때, 우리 선생님은 다 누르겠죠, 여기. 그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 누르는 사람은 진짜 어머니 맨날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 맨날 나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보통은 없어. 하나만 있고, 병원 가는 날 체크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없다가 여기 체크가 있다? 그럼 밑에 특이사항에 병원 동행했다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원 동행한다고 썼는데 여기 없으면 미숙하다. 아직 태그 사역이 미숙하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 이제 향후 뭐 몇 년 지나면 이것도 이제 익숙하시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크게 뭐 없죠? 크게 뭐 없을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나갔다 그러면 2개 체크하고 안 나갔다 그러면 하나 체크하고 밑에다가 내용 쓰시고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눌러요. 다음 빨리 퇴근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 변화 상태가 나와요. 보통 우리 여기 그냥 패스합니다. 네. 처음 퇴근 찍는 거 가르쳐드리는 선생님들한테는 그냥 다 이거 다음 눌러요. 보지도 않고 그냥 다음 눌러요.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난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숙련자들이니까 여기도 이제 한번 봅시다. 이게 보시면요. 이 변화 상태라는 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린 상태 기록지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상태 변화 기록지. 상태 변화를 이거를 이제 쓰는데 신체, 식사, 인지, 배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유지해요. 날마다 똑같잖아. 애지간하면 날마다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배변 변화는요. 이거 뭐 쓰는 걸까요? 첫 번째는 대변 실수 횟수, 소변 실수 횟수예요. 내가 화장실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0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니시는 분인데 실수가 오늘 있었어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1, 2. 자, 그런데 기저귀를 사용하세요. 기저귀 사용하시는 분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기저귀 교체 횟수를 쓰는 거예요. 기저귀 교체 횟수를 쓰는 거예요. 배변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쓰시고 소변 기저귀를 갈았다 그러면 여기다 1을 쓰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배변 변화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보통은 유지다. 그런데 어머님이 막 오늘 너무 좋으신데 막 호전 하면 크게 좋은 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이게 장기 요약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좋아져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면 조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호전 됐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유지해 놔두는 상황이고요. 아파 눌렀어요. 오늘 상태 너무 안 좋으셔. 아파 눌렀어요. 그러면 아파인데 그냥 두면 안 돼요. 밑에 내용 써야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파라고 내가 판단했는지. 막 설사를 계속 하세요. 아니면 막 계속 토하세요. 아니면 막 따라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119 불러서 병원 갔어요. 그럼 내가 그냥 아파 쓸 수 있어요. 아파 누르고 내용 쓰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나 현재까지는 그냥 유지 건드리지 말고 가는 것도 괜찮다. 힘드니까. 그렇지만 참고하시고 내가 진짜 그런 상황이라면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다. 정확한 거를 유지로 안 눌렀거든요. 기본 유지 체크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것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보세요. 아무것도 안 눌렀죠? 그분이 이거 눌렀을까? 안 눌렀을 거야. 근데 2번이 다 박혀 있어요. 유지로 돼. 2번이 다 박혀 있다는 얘기. 이거를 안 했는데 2번이 박혀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안 만졌는데 그냥 자동으로 나오니까 아마 여기는 유지가 아마 태그 찍어보시면 빨간색이 이미 박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찍을 때 한번 보세요. 저는 앱이 달라가지고 요 페이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거 태그를 찍으면서 유지로 돼 있어요. 일단 보시고요. 이제 모르지. 처음에는 솔직히 여기도 기본 몇 개 박혀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와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도 어느 순간에 빠질지 그건 몰라요.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2번이 유지로 이렇게 여기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숫자 표현되거든요. 종이 뽑아보면 1번, 2번, 3번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2번은 유지, 1번은 호정, 3번은 아빠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다음. 이제 못 써요. 다음 이제. 제일 쓰기 싫은 아우 여기 페이지. 이거 써야 되잖아요. 상태기가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언제 나 쓰냐? 같이 쓰. 언제 쓰냐? 이거 언제 쓰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근에는 언제 쓰고 있냐면은 우리가 주일의 상태 기록지를 종이에 안 쓰고 보통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마치시죠? 네. 종이 따로 안 쓰시고 여기다 쓰고 마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쓰는 거. 그 외에 써야 되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특이사항을 작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유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 써? 이거 여기다 쓰면 이제 어디다 나와? 여기다 쓴 게 어디다 나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그죠? 이제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여기 이제 내가 쓰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조조조. 언제 써야 되냐? 첫 번째, 이제 태그 사용 못했을 때 우리 태그 사용 못했을 때 태그 사용 못했다. 이거는 저기 사유 쓰는 이거 말고 이 태그 찍을 때 말고 상태 기록이 종이 쓸 때, 종이 쓸 때도 이 밑에 쓰잖아요. 종이 쓸 때 이거 종이 왜 써요? 태그 못 찍었을 때 쓰잖아요. 태그 못 찍었을 때도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못 쓰냐? 태그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간에 이제 보고해야 되니까 써야 돼요. 그 내용을 밑에다 공간에 보고해야 되니까 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쓰는 거는 상태 기록이고 여기 안에 쓸 수 있는 내용이 4가지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이 안에다가 쓰거나 여기 태그 앱 할 때 쓰거나 아니면 이 상태 기록지 맨 밑줄에 쓰는 거 여기에다가 쓰는 내용은 크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하나는 태그 못했을 때 사유 써야 돼요. 두 번째는 평소랑 다른 일정 사용했을 때 이때 내용 써야 돼요. 세 번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내용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주간 상태 변화 기록지 쓸 때 여기다 무조건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태그 사용 못했을 때는 그거요, 일주일에 만약에 제가 미리 전에 그 상태 기록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록할 때 그때 네. 그때는 이제 중복이 되지 않냐 저는 그거 일주일에 매일 써도 됩니다. 이거. 내가 근무가 있다면 매일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매일 쓰는데 사실 주간 상태 변화 기록지는 적어도 한 번은 어르신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 내용을 매일 써도 되고요. 사정이 오늘 몇 가지가 겹쳐가지고 몇 가지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 만약에 안 되면 여기다가 쓰잖아요. 뭐 전산 오류, 뭐 핸드폰 오류, 뭐 핸드폰 교체,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태그 못 찍은 거. 그리고 뭐 있어요? 깜빡하고 못 찍었습니다. 요새만. 네, 그래요. 깜빡하고 못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깜빡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니까 깜빡하고
깜빡하고 못 찍은 이유를 조금 써주세요. 들어오자마자. 깜빡해가지고 못 찍은 적 있어요. 네, 그런 경우 있어요. 거의 뭐 하다 보니 일이 바빠서 깜빡하고 못 찍은 경우,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랑 인사하다 보니까 못 찍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깜빡하고 못 찍었습니다라고 통일하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깜빡했는지 좀 앞에 써주시면 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하시고, 깜빡하지 않도록 좀 정신 단단히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냐면, 평소랑 다른 일정이 무슨 얘기냐면 연장 쓰는 경우 있어요. 내가 오늘 원래 3시간 서비스인데 4시간 쓰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원래 3시간인데 이날 2시간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쓰셔야 돼요. 왜 써야 되냐? 이거 공단에 보고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내가 처음에 하겠다고 한 계획이랑 다르게 들어갔는데 이거 왜 그런지 사유 밝혀야 돼요. 그래서 써야 되고, 두 번째 왜 써야 되냐면 본인 부담금 확인할 때 연락 와요. 내 급여 확인할 때 또 연락 와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이렇게 한다, 이거 뭐 급여가 안 맞는다, 아니면 보호자님이 왔다, 이거 왜 본인 부담금이 왜 처음이랑 안 맞는데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4시간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날 무슨 사유가 있었던 얘기를 그날 어머니 무슨 병원 가시면서 했다고 하면, 아 맞아요 하고 기억이 나요. 근데 사유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날 뭐 때문에 연장했는데 그러면 한 적이 없대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린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참 신기하게 모두가 기억이 안 나서 그 종이에 써 있는 거 외에는 우리 믿을 것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고요, 뭐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내용을 쓰시는 이유는 이제 공단에 보고하는 거,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했다, 단축했다, 시간 내가 원래 오전 타임인데 오후로 갔다, 이런 거 다 쓰시는 겁니다. 내가 원래 월수금인데 월수토 갔다, 이러면 금요일께 토요일로 변경된 거잖아요.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도 됐죠? 이거 왜냐면 이거 지금 작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사정이 있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어머님 오늘 상태 많이 이상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미 상태 기록지 썼는데 계속 설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계속 설사해요. 그럼 써야지. 설사를 계속 하신다고 써야 돼요. 그냥 나만 혼자 알고 있을 필요 없어. 써줘야 돼요. 그리거나 또 누가 오셔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손님 맞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어머님 모시고서 예방접종했어요. 이거 상태예요? 예방접종? 아니에요. 예방접종은 그냥 건강한 사람이랑 아픈 사람이랑 누구나 가서 맞는 거예요. 이건 특이사항이에요. 그쵸? 예, 특이사항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상태 기록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쓸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썼다고 해서 내 주간 상태 기록지를 누락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씩 나는 쓴다고 다 썼는데 그 다음 달에 방문 가면 종이 가지고 와서 상태 기록이 없으니까 선생님 하나만 써주세요 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어머님과 산책을 했더니 어머님이 좋아했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신 분일까요? 이 어머니는 걸으시는 분일까요? 누워 계신 분일까요? 모르지. 휠체어 타고 갔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오늘 작은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께서 매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거는 상태가 아니라 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 이거를 상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울해 하셨는데, 이게 우울한 엄마 상태야. 계속 우울해 하셨는데 아드님이 오셔서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 거는 어머님이 계속 우울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지셨구나. 그런 거예요. 날이 너무 더워서 삼계탕을 해드렸어요. 자, 어때요? 이상하죠?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입맛이 없어서. 날씨가 너무 더워 입맛이 없으셔서, 아니면 지난 감기로 힘드셔서 기력이 없으셔서, 앞에 사유가 하나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드렸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걸 상태로 쓸 수는 있으나, 뭐 그렇게 그냥 한다면 그냥 특이사항은 될 수 있어요. 삼계탕 맨날 먹는 거 아니니까요. 특이사항은 될 수 있지만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서 주간 상태가 누락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커튼을 다 꺼내서 빨아드렸어요. 대청소해드렸어요. 나한테 엄청난 특이사항이죠. 네, 그걸로 상태 기록을 가름하면 안 된다. 쓰세요. 저는 이거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왜? 보호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대청소하고 보호자님도 아셔야죠. 맨날 선생님 왔다 갔는데 집이 왜 이래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했어요 했더니 뭘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날 다 기록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혼자 들어와서 선생님 진짜 그날 했나 보네. 내가 너무했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써야 되냐면 센터에도 보고해 주시고 보호자님한테 내용 좀 전달해 주시고 또 이제 기록 남길 수 있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등급 변경이라든지 뭐 다른 거를 갈 때 이 앞에 기록 내용이 있으면 모두가 타당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건강검진 결과 네. 어머니 정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네. 빈혈이 있고 네. 심장에 이상 증후군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그것도 써야 되나요? 쓰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뭐 이렇게 건강검진 다녀오셨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어머님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그럼 내년도에 또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자료니까 만약에 이게 없어져서 전산이 다 남아있거든요.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다시 체크해봐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그때랑 뭐 자료가 없어져서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어요. 상태가 정확하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얘기할 수 큰일 나는 시간이 없는데 주간 상태 변화 기록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이미 얘기하고 있는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셔서 쉽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맨날 그러잖아. 상태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데 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를 보시면 되냐. 자, 기본적으로 상태에 이제 이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신체예요. 신체 뭘로 볼 수 있냐? 움직이는 거 보셔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어제 이만큼 움직였는데 오늘 요만큼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시고 처음에는 잘 걸었는데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 이런 거 보시고 어제는 잘 일어났는데 오늘 일어나지도 못하고 깨끗한데 누워있고 움직이는 거 보셔요. 그 다음에 통증 보세요. 통증. 어디 아프다.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없다고 그러면 물어봐. 계속 집요하게. 그래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러면서도 물어보면 아이고 괜찮아 하지만 어느 순간 귀에 들려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물어봐요. 일단 통증. 그래서 신체 기능에는 움직이시는 거 보시고 통증 살피시면 애지가는 거 나올 거예요. 그래도 없다. 식사 보세요. 식사는 무슨 식욕은 다 없지 말면서 식욕은 다 없다고 하셔. 식욕이 없다고 하지만 식사량은 아주 좋은 분들 많습니다. 식사 입맛이 하나도 없어 못 먹어 이러면 선생님들 뒤에서 다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진짜 못 드시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사량이 떨어지면 기운도 떨어지고 인지력 떨어지고 짜증은 늘어나고 이상한 소리 막 시작하고 막 이거 알잖아요. 우리 패턴 다 알잖아.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 못하시면 식사 이외에 다른 거 잡술 거 있는 거 빨리 드려야 돼요. 한 번에 못 드시면은 내가 뭐 식사 때까지 기다려. 시간마다라도 조금씩 챙겨 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럼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 뭐 육회어도 있고 뭐 어도 있고 좋은 거 많잖아. 그런 것도 좀 마시게 해드리고 이래도 그것도 다 못 먹어. 막 다 토해. 그럼 어떻게? 영양제 맞춰야죠. 영양제.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그 식사 영양 상태를 맞추셔야 되는데 볼 때 뭐냐면 식사 기능에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식욕, 먹는 거 보세요. 먹는 거 보시고 두 번째 뭐냐면 소화가 안 돼. 얹혀, 체해, 토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너무 쓸 게 없다 그러면 신체 기능 뭐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식사 기능 뭐 있었는지 좀 생각해보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지 기억은 인지는 뭐 생각하시려면 기억이 이제 깜빡깜빡 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딱 왔는데 자기는 집이 어디야? 조금 있다 또 해서 그래서 집이는 집이 어디야?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적인 질문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금방 하고 나서도 그거 어디다 놨지 막 찾으시잖아요. 기억이 이제 전에 비해서 조금씩 안 좋은 금방 한 것도 잊으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 가지고 그다음에 망상 있어요. 알죠? 의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 안 그랬는데 막 누가 보인다고 그러고 아까 소장님 얘기하시는 사례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도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변 변화 있잖아요. 배변 변화는 뭐 뻔하잖아요. 설사, 변비. 너무 많이 나오면 아예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없다? 그냥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상태를 못 써야 되나 모르하면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상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태를 뭘 써야 될지 건더기를 건졌어요. 자 그럼 이제 멋지게 써야 돼요. 멋지게 써야 돼. 왜? 우리는 이제 프로니까. 우린 프로인데 아마추어처럼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어떻게 쓰시냐? 3단계로 쓰시는 거예요. 3단계. 오히려 옛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칸이 이만큼씩 있으니까 한 서너 줄 써야 되거든요. 옛날 선생님들은 상태 결제 진짜 잘 쓰세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선생님들은 태그에다가 쓰니까 점점점 짧아지다 못해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네, 저 짧아지고 있는데 네, 세 가지로 쓰시는 게 사실은 정석이에요. 알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어르신 상태 쓰세요.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죠. 내가 그래서 어르신 상태가 어떠셔서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요양보호사인데 근무자잖아요. 근데 여기 뭐 어떡하지? 어머니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상태에 따라서 대응해 주시면 돼요. 대응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여기까지는 잘 써요. 뭐뭐 하셔서 어떻게 했다까지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뭐뭐 했다. 내가 한 것만 쓰는 사람. 내가 하는 것만 쓰는 아예 그러지 마세요. 상태 비로이다. 뭐뭐 하셔서 뭐뭐 했다. 자 이제는 우리가 3단계를 맨 마지막에 뭐냐면요. 그래서 어머님이 반응을 보시면 돼요.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더 좋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처치를 했더니 더 좋아졌어요. 혹은 내가 했으나 그거가 안 맞았나 봐. 그럼 나빠지고 있어요. 계속. 그럴 수 있잖아요. 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여전히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걸 쓰시면 돼요. 기력이 없으셔서 죽을 끓여드렸더니 맛있게 잡수시고 좀 나아지셨어요. 할 수 있죠. 기력이 없으셔서 죽을 끓여드렸는데 전혀 못 드셨어요. 할 수 있죠. 기력이 없으셔서 죽을 드렸지만 조금 드시고 누우셨어요. 쓸 수 있죠.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머님은 어떻게 된 상황이더라까지 해서 3단에 걸쳐서 써주시면 어려워요? 아니 그냥 내가 관찰하면 돼요. 목욕하실 때도 보면은 목욕하기 전 상태하고 목욕 끝나고 상태를 체크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우리도 상태를 어머니 처음에 상태를 체크해요. 그리고 내가 서비스 제공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다시 상태를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셔요. 그게 반응이 돼요. 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오시다. 그리고 뭐냐 허리 아프시다고 했는데 매주 막 그래요. 선생님 쓸 게 없어요. 그래요. 여전히 쓰라고 앞에다가 여전히 허리가 계속 아프셔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있으니까 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같이 얘기해 주실 만한 내용 있을까요? 혹시 이거 쓰는 거에 관련해서? 없죠? 워낙 잘 쓰시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보호자한테 간다. 어머니 집에 간다.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일 조금 그래요. 뭐냐면 자기는 이제 가족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염려가 생기잖아. 정이 생기니까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안 와서 서운해한다. 뭐 이런 거 하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이나 내 염려나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있는 사실만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한테 대놓고 나 진짜 우리 아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수사한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해서 또 내가 거기다 썼어요. 근데 엄마가 집에 그게 다시 와서 내가 봤을 때는 괜찮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맞아 내가 그랬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싫어하세요. 내가 우리 남편 너무 싫어서 막 남편 욕을 했어요. 근데 딴 여자가 또 남편 욕을 해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아주 그냥 이상해. 그래갖고 우리 아들 이상한 애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집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 니네 아들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속
거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거를 선생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모시고 정말 어머니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섬겨야겠다, 내 진짜 가족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계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내가 아무리 허물 없이 지낸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시면 어머니들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받아들이는 마음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생각해서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내가 거기 내용을 쓰지만 그러면 어머니 판단하기에 쥐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이나 생각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으셔야 돼요. 쓰지 말으셔야 돼요. 억지로 막 안 되는데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셔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고 자꾸 하려고 하십니다만 쓰시면 돼요. 자꾸 하려고 하십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드님이든 누구든 보던 그냥 보셔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험할 텐데. 엄마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시는구나. 위험할 텐데. 생각하세요. 내가 내 생각까지 늘 필요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나는 정말 호의로 생각해서 했으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그냥 사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기록지 쓰실 때 그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었고 좀 그렇긴 한데 더운 여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또 오늘 여기 왔는데 뭐 서로 더 나누실 말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늦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더운데 되게 감사하고요. 상태기록지 쓰시는 경우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내가 조금씩 더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게 결국에 다 내 방어가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일하는 사람이라는 게 서로 확인이 돼요. 감사합니다. 네.